화학의 신 확신 채널의 화상도 선생입니다. 지난번에 부모님들께 학생들이 자소서 잘 쓰게 하는 법을 이렇게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잘 못 쓰게 선생님 어떻게 써야 돼요? 누가 더신 써주면 안 돼요? 뭐 챗GPT 쓰면 안 돼요?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학생들이 잘 쓰는 법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챗GPT 사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부모님이 대신 써줘도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뭐 아이들 자소서 가져오는 거 보면 이거 누가 썼어요? 하면 부모님이 썼는데요. 제가 마무리는 제가 했어요. 이런 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학원에서는 이제 막 그런 거를 이제 혹시라도 걱정돼서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학원이 이런 걸 잘한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자소서에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1차 서류가 한 80% 정도 통과해요. 80% 정도 통과한다면 3차, 1차에 3학년 이제 허수도 있죠. 공부 좀 억지로 안에 있고 2학년들 같은 경우는 뭐 경험 삼아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애들 좀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추천서 잘 못 받아서 떨어진 적도 있을 테니까 실질적으로 1차 서류는 대부분 다 통과한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는 너무 시간 잡아먹고 너무 공부하는데 방해받지 않게 그냥 힘 빼고 편하게 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자소서를 가져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장에서 딱 봤을 때 정말 요런 거 요 정도만 고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 학생들이 이제 자소서를 가져왔을 때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경험이나 이제 노력을 쓰라고 하는데 이 경험 노력에 거창한 이제 실험이나 이론을 쓰려고 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는 영재원을 안 다녀서 쓸 게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영재원 다녔으니까 쓸 게 많다?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이제 경험과 노력을 쓰라는 거는 얘네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중학생인데요. 그런 것까지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학원 강사들이 보통 수학, 문화선생님 선생님들이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 야 이건 이런 내용이고 이건 이런 실험이야 하면서 이론적인 걸 들어가니까 자꾸 대단한 보고서를 쓰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과학을 좋아하게 된 경험이나 노력 이런 걸 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비행기 타고 올라갈 때 귀가 먹먹해지잖아요. 근데 다이빙 같은 거 할 때 물속으로 들어가도 귀가 좀 먹먹해집니다. 그런 걸 보고 나는 신체 구조 그죠? 과학을 통해서 어떻게 신체와 이런 과학적인 사실하고 내가 연관시켜 보니까 재미있었다. 이렇게 내가 과학을 좋아하게 된 경험을 써야지 그걸 너무 자세하게 이론적인 수학적으로 막 이런 것까지 공부했다. 이렇게 보고서 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자기소개서잖아요. 자기가 왜 과학을 좋아하게 됐는지 경험을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우선 그걸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과학을 좋아하니까 내가 어떤 걸 배웠나를 많이 써요. 그래서 배운 내용을 이거 배우고 많이 써요. 그러면 이제 저 보면 다 비슷비슷하죠, 아이들이. 그럼 와, 너 이런 것도 했어? 너 이거 진짜 제대로 알긴 해?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물론 정말 뛰어난 학생이 이런 것도 야 이런 것도 해봤어? 저도 이제 애하고 대화를 하면서 직접 한 애들이 있어요. 와, 대단해. 이걸 느끼긴 하지만 그건 학생들한테 직접 얘기를 해보고 대화를 해봐야지 아는 거지. 사실 자소서가 약간 구라가 좀 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소서를 보고 얘가 대단하다, 뛰어나다 파악은 힘들어요. 파악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배우고 느낀 점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거 배우고 그런 걸 아무리 많이 써도 그걸 보는 사람이 이걸 진짜 했다 이거보다는 이거 이런 것도 했을까? 뭐 특별하게 의미를 두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내가 그걸 배우면서 어땠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걸 배울 때 굉장히 성실하게 내가 끈기 있는 자세가 있다. 아니면 이걸 배우면서 더 목표의식이 커졌다. 아니면 이걸 하면서 과학의 의지, 뭔가 이런 거 내가 정말 과학자라는 꿈이 생겼다.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자꾸 배운 내용을 더 자세하게 쓰려고 해요. 배운 내용 뭐 배워봤자죠, 중학생 애들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경험하고 그걸 배우면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쓰면 됩니다. 자, 그걸 쓸 때 이제 또 보면 학생들이 이제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이 좋은 학교 가서 이런 친구들하고 내가 이런 공부를 하고 싶다. 요 좋은 학교 가고 싶다. 이렇게
학교가 자기 대단하니까 나도 좀 뽑아달라 이렇게 좀 아부석 발언을 하는데 도움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겸손한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능력 있는 학생을 뽑는, 능력이 지금 뭐 차 있는 게 아니라 발전 가능성 있는 아이를 뽑는 거기 때문에 나는 어떻다를 보여주는 게 좋지, 이 학교가 좋으니까 가고 싶다 이런 것보단 자기 자랑을 좀 과감하게 해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 저는 좀 자신이 없는데요. 잘하는 애 주변에도 많은데요. 괜찮습니다. 조금 자신감 있게 써도 돼요. 만약에 1차, 2차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자신감 생깁니다. 1차 때 자신감 있게 썼던 게 만약에 나중에 3차 때 그게 뭐 불리하게 작용한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1차, 2차 통과하면 자신감도 붙고 실력도 붙어야 되니까 조금 자기가 난 진짜 목표의식이 있고 뭐 도전정신 뭐 이거 하면 진짜 끈기 있게 하겠다. 나는 하겠다보다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런 걸 할 수 있겠다. 이걸 쓰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우선 보고서처럼 쓰지 말고 배운 내용 그대로 베껴 쓰지 말고 자기 자랑을 좀 써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 막상 쓰려고 하면 이제 구체적인 거 그런 사례 없는데 쓸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많은 합격생 자소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고 취할 거 취하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똑같은 내용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대로 베낄 학생들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이들 경험 비슷비슷하고요. 배운 내용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경험이 유사한 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배운 내용 유사한 거 큰 느낀 점도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베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베꼈으니까 난 이걸 더 잘 써야 된다. 베꾼 걸 더 잘 쓰려고 하니까 문제지. 뭔가 경험의 유사성은 비슷한 경험은 가져와서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 쓰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자소서를 보고 나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럼 난 비슷한 이 경험을 이렇게 써봐야지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의 비슷한 경험 갖고 솔직하게 쓰면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직접 써야 되는데 마지막에 조금 어떻게 베낀 티가 좀 많이 나면 안 돼요. 짜집기를 이렇게 하면 문장이 좀 어색해지죠. 그죠? 문장이 좀 어색해져요. 문장이 어색해지기 때문에 문장을 자기 머릿속에 쭉 다 모든 내용을 넣어서 자기가 직접 쭉 한번 글을 써봐야 돼요. 물론 이때 글이 좀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그건 다시 또 글을 쓰고 글을 쓰고해서 다듬기를 하고 누군가 조언을 받아야죠. 근데 이 작업이 귀찮다고 문장력 좋은 사람이 누가 써준다? 이것도 위험해요. 저희는 베낀 티만 안 나면 돼요. 보통 남들이 쓰면 타인을 쓰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렇고 좀 객관식으로 나열식으로 평가하게 돼요. 하지만 본인이 쓰면 좀 감정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문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소서를 본 다음에 그 자소서에서 이런 경험 비슷한 경험 있으니까 그걸 살려서 자기가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쭉 한번 써보면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나 강사들이 이건 이렇게 고쳐라 했을 때 고치기만 하면 내용은 충분합니다. 여기 글을 쓸 때 약간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좀 긍정적인 표현으로 써라. 강조할 게 좀 앞으로 나와라. 좀 더 독특한 내용을 써라. 이런 거는 글 다 쓴 글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시작을 못하는 거니까 우선은 조금씩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붙이면 되기 때문에 너무 완벽한 글을 계속 이렇게 써라 하면 아이들이 글이 더 잘 안 나고 시간만 잡아먹게 됩니다. 우선 조금이라도 쓰게 하면 돼요. 결론은 학교생활 잘해서 추천서 잘 받으면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과학 좋아하고요. 나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공부 진짜 여태까지 열심히 했다. 그럼 큰 문제 안 됩니다. 자소서 쉽게 씁니다. 너무 시간 들이지 마세요. 문제는 우리 애가 이런 부모님들이 또 이런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글쓰기는 그럴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그거를 채용해서 자기 거로 만들어서 비슷하게 써도 돼요. 단지 베낀 티가 안 나게끔
자기 머릿속에 난 다음에 전체적인 글을 자기가 타입해서 쓴다고 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 자소서는 그렇게 큰 학교 생활에서 잘했어야 돼요. 그래서 추천서만 잘 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수학 D 맞은 친구도 합격을 했어요. 그 친구는 뭔가 답안지 낼 때 실수가 있어서 빵점 처리가 됐는데 학교 선생님이 추천서를 얘는 원래 집착력이 강해서 가끔 그런다. 정말 집착력이 너무 뛰어나서 그렇다. 이렇게 좋게 써주면 문제가 안 돼요. 그 수학 D 맞은 애가 서울 우발입니다. 작년에. 그리고 내신 B 6개 맞은 애들도 뭐 1차 서류 통과 안 했어요. 애들이 농담 삼아 6개는 붙고 7개는 떨어진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의 장점을 잘 봐준 거겠죠. 내신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학교 생활을 착실히 하고 뭔가 여태까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소서를 본인이 여러 가지 샘플 보고 쓴다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쓰세요. 선생님 그러다가 나중에 3차 때 이게 문제되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2차 통과하잖아요. 2차 통과하면은 자소서에 썼던 그 책 내용 다시 볼 시간이 있고요. 이론도 다시 한번 볼 시간이 있고요. 선생님한테 물어볼 시간도 많고요. 우선은 1차를 너무 시간을 들이지 말고 쓰는 게 중요하고 베낀 티만 안 나면 돼요. 그 다음에 2차 지필에 집중해서 2차를 굉장히 잘 봐야 돼요. 왜냐면 3차는 잘해더라도 1.5배수 또는 2배수를 뽑기 때문에 3차에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럴 경우에 2차 시험은 굉장히 잘 봐두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당락은 2차가 좌우한다고 보시면 돼요. 3차는 약간 운이 좀 따라야 돼요. 1차는 학교 생활을 잘 했어야 되고요. 추천서 잘 받도록 하시고요. 자소서 너무 시간 들이지 말고 빨리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